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류세를 인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 가운데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45%도 될 겁니다. 거의 50%, 6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50% 가까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격이 오르고 난 이후에 세금의 비중은 아마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량이 260만 배럴 정도가 하루에 우리가 원유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일부 5% 내지 10%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세수를 양의 증가로 보상한다고 할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법 탈세 석유 이거 왜 근절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용역 결과를 보면은 불법 탈세 석유로 인해서 되는 탈루액이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요즘에 뭐 무상 급식, 뭐 무상 뭐 복지 문제로 관해서 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철저하게 근절할 수만 있다면 약 4조 한 5천억 정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뭐 3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마어마한 재정의 확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석유관리원에다 맡기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과 정부 부처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근절시키면 틀림없이 근절시킬 수 있고 이것을 근절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13,000개의 주유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등유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또 있죠. 전국에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불법 탈법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탈세 석유 근절을 위한 법을 만들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직영부만의 힘으로 석유관리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과 경찰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면 틀림없이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는 것이고 세수에 우리가 누출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부처 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석유관리원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석유관리원과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법적 규정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세에 대한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유사석유가 범람하는 것을 근절할 수는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협조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의 강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네. 또 사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유류세가 반이 지금 그러니까 유류가의 반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것을 카드를 끊게 될 경우에 카드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 카드 수수료의 반은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관련 법률이 지금 기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 좀 지적해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1차관님께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1차관님이나 우리 장관님의 생각이 옳은지 저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를 형성해 왔고 지금도 그 힘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큰 격차를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상생한다고 할 때는 실제로는 대기업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부는 또는 직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운데
배타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지원함으로써 그 힘의 관계를 평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아까 그도 나왔습니다만 환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금융 경제 지표를 우리가 강화하고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이 하나는 대기업만으로는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들의 복지 내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하나의 그 성장의 축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은 어렵고 더 이상은 성장도 고용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그 확고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MRO라는 것이 대기업의 그 내부 거래 또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초과 이윤을 갖고 가는 그런 방식을 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편법 상속에 이르는 아주 그 범죄적인 그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그 대기업의 MRO가 정부의 조달청의 물자를 상당수를 지금 그 수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균 의원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LG와 삼성이 갖고 있는 MRO가 정부 조달에서 570억 정도의 그런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인 이상이 아니라 대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이 갖고 있는 MRO가 우리 정부의 산하기관과 정부의 조달에 얼마나 많은 그 조달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며 그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 내에서의 이런 그 문제도 관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기업들의 MRO를 가지고 샅샅이 정부기관을 이렇게 해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그 가스공사의 수주를 보면은 1년에 1조를 가스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통키로 27개의 대기업군이 건설회사들이 그대로 받아다가 99개의 그 하청업체에게 그들은 그저 공사를 받는 것 자체로 30 내지 40%의 초과이윤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리 발주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체가 세계적인 기업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절대 육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부 형태 속에서는 절대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올 1년 동안에 우리 지경부도 또 저희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볼 것은 특히 국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가 R&D 가운데 대폭적으로 대기업에 가는 R&D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배타적으로 좀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대기업은 지금 그동안에 자기 내부 보유 기금만 317조를 갖고 있고 자기 자본금의 1200%가 넘는 돈을 잉여로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데 우리 정부가 R&D를 대기업에다 주고 그걸 형평을 맞춰서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R&D를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중소기업에 주는 정책도 필요하고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제1차관께서 조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조금 더 중소기업, 중소상인 또 서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2005년도에 그 상생 협력 대책도 제가 행정관 때 만들었고 2010년 때도 이제 비서관으로서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야 또 위원님들의 그 고견을 들어서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 앞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